여기가 로드스타. 여기서 뛰어라. 2025학년도 수능 승리를 위한 한성만의 프로젝트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그 시험 잘 본 친구도 있을 테고요.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면은 다 풀리는데 도대체 왜 그 현장에서는 안 됐을까? 그런 판단들을 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수업을 같이 하는 여러 친구들하고 1시간가량씩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봤고 그 점검 끝에 여러 미션을 개별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 확인을 하다 보면 계속되는 결론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확인하고 그에 입각하면 우리의 여름, 가을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추출될 테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6월의 겨울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테고요. 기말고사. 아마도 이 영상은 부모님들께서 먼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정황들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정리해본 결과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제1번입니다. 고난도 문제는 출제되는가 마는가에 대하여 이미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출제되고 이번 시험 15번이 그러하였고 22번도 고난도에 속하고 28번 고난도일 수 있고 30번이 고난도다, 이렇게 정리해낸 바 있습니다. 즉 고난도 문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저거에 대한 집중적인 본인의 실력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번째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들 중 지난 봄 기간을 자기가 모자란 국어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수학에서 살짝 멀어졌던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저런 문제랑 만나면 예전 페이스를 유지했었다면 다 맞췄을 텐데 갑자기 당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서 특히나 현재 본인이 최상위권 친구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있게 내가 잘하는 과목이라도 일주일에 적절한 시간만큼을 할당해서 꾸준히 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시험만 치르면 가장 크게 등장되는 게 망각과 실수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10번, 12번, 14번 문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만만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걸려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항상 저기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학 1, 1단원, 2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단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집에 돌아와 그때는 잘 풀리는데 현장에서는 당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고난도, 최고난도, 극상난도의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여전히 변별력을 기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미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한 문제가 어떻게 배치될지 모른다. 즉 구성에 파격들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순서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은 개별적인 상담 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강하는 시점에 우리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교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푼 후 11번으로 가지 않고 16번으로 건너뛰고 20번까지 푼 후 21, 22번을 건너뛰고 23번부터 27번까지를 푼 후 호흡을 가다듬어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재구성을 거치면서 탐색하고 재배치해서 그 문제들에 임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6월 모의고사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걸렸다 해도 풀다가 막히면 반드시 건너뛸 수 있는 마인드의 기본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루틴화된 채로 자연스럽게 내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연습되어야 한다는 것이 6월 모의고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재학생들일수록 시험이라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그러므로 연습의 연습, 실전 같은 연습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당신은 깊은 생각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최고난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건 지평선 2권을 어젯밤에 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상난도 문제는 배제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풀이 연습이 우리 학생들한테 매우 필요하다. 본인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그날 현장에서 조금 긴장돼도 그 상황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선배들이 극찬한 사건 지평선 2. 우리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변화되는 이 수능에는 스트라이크 4라는 저 교재가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망각, 실수 이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전 단원에 걸쳐서 고르게 하나하나 촘촘하게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서, 시간의 전략 이 모두가 이제부터 시작될 실전 같은 모의고사 그곳에서 연습되고 반성되고 점검되고 몸에 익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마치 삼두마차가 끄는 마차를 타듯이 경쾌하게 과감하게 거침없이 질주해 나가면 수능 승리는 보장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강좌 계획을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 내용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자기학습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습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일반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시험을 치르고 100점을 맞았을 겁니다. 물론 이 6월에는 항상 일반 친구들 중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상담 과정에서 울던 친구도 많고요. 자학적 증상에 매몰되어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왜 그랬는가 되돌아보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만. 수학은 이제 됐다. 다른 과목 하자 해서 놓는 순간 조금씩 흐려져 갑니다. 수학이라는 세계가 우리의 일상과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히 일반 친구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4일간 최소한 2시간 정도씩의 공부 계획을 반드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만한 시험에서 여유롭게 만점을 맞자 일반의 모토입니다. 수요일에
우리는 사건 지평선 문제를 주당 10문제에서 15문제가량을 풀게 될 겁니다. 스트라이크 4를 주당 40문항씩을 풀게 될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 산수 가능하고 저 정도의 시간 안에 저 문제들을 해치우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부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치르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감수한 저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량이 많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양의 문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 각 단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문제풀이의 절차, 전략들을 정리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문제당 3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당신이 현장에 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칭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매 수업 시간마다 심혈을 기울인 강의를 통해서 해결 전략들을 확인하고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노트 만드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하루만 만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 절실함이 필요해지는데요. 우리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시중에 나오는 또 다른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것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현장에서 치르지 않는 점,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재고 그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다음번 수업 시간에 오면은 그 문제를 주요 문제 중심으로 아이디어하고 전략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겟 27이라고 하는 미니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시간 전략의 결정적인 연습 프로그램인데요. 60분간의 27문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히는 전략으로 저 연습이 필요해집니다. 이것들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90분이죠. 이게 60분이죠. 합이 150분입니다. 조금 전에 숙제하는 시간들을 선생님이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정확히 풀어맞히는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말이죠. 여러분 선배들이 호소하고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모의고사를 집에서 풀려고 하거나 학교에서 풀다 보면 자꾸 리듬이 끊겨서 제대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다 해서 올해 새롭게 모의고사 숙제를 실전처럼 학원에서 하자는 프로젝트를 발동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서 그게 한 40명, 50명 정도 되겠죠. 그럼 현장 안에 실제 감독관 배치하고 실제 시험처럼 치러보면 시간의 효율성도 기할 테고요. 훨씬 더 집중성이 계시면서 숙제를 학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보시고 혹시나 저 시간이 안 된다면 담임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서 또 다른 어느 시간이라도 학원에 나와서 시간 재고 집중해서 푸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반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2반 친구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다 해결 가능한, 여러분의 점수가 다 90점대의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지금까지 묵혀뒀던 어떤 약점들이 그 시험 현장에서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멘붕이 오는 경우가 주로 이 그룹 안에 있습니다. 해서 도약하여 만점으로 가자라는 모토를 세웠습니다. 자, 일주일에 이틀 프로그램이 잡혔고요. 두 날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봤습니다. 목요일에는 고난도 실전 완성과 단원별 핵심 정리를 하자고 해서 사건 지평선하고 스트라이크 4를 좀 전 일반하고 동일한 체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조금 더 꼼꼼한 점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타겟 27 이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전 체계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만 발휘한다면 저는 만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실전 연습과 반성과 완성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 모의고사는 실제 100분으로 치르고 강대 모의고사는 2, 3점짜리 문제를 다 버리고 4점짜리 문제만을 집중해서 70분 안에 푸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수능에 2, 3점짜리 문제가 총 17문제가 나오고요. 4점짜리 문제가 13개 나타납니다. 17문제를 대략 20분 근처에 주파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를 푸는 시간도 계산이 가능하고 이만한 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게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전, 그곳에서의 시간, 순서, 실수 등등이 정확하게 컨트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3반입니다. 이번 시험은 3반 친구 수준에 있는 친구들한테 완전히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실력이 어마무시한 성적대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80점대 아래로 떨어진 친구도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 3반 친구들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공유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쉴 틈이 없다. 우리에게는 지칠 틈도 없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뿐이다. 해서 3반 친구들 마음 단단히 먹고 1등급을 넘어서 92점, 96점 만점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자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당연히 3반 친구들한테는 이 스트라이크 4가 가장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매 수업당 지평선에 있는 5문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본인 시간을 10분으로 할당하고 차근차근 다루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다만 어쨌든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 여러분의 풀이 절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 매 문제마다 정답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쌓여져 나가야 됩니다. 월요일에 치르는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2반에서 설명드린 그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게 만점입니다. 다만 차이는 일반 최상위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컴팩트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2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후 도약의 시점이라는 것, 3반 친구들은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고 충분한 시간,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 전부가 실전 연습이 된 그 모의고사에서 계속 본인의 루틴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여름에 매우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께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성만이 시키는 대로, 한성만이 하자는 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면 수능 만점은 보장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디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여름이 찾아옵니다. 조금씩 지쳐가는 상태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뇌에 오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갑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30분가량은 쉬십시오. 운동을 해도 좋고요. 산책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물고 늘어진다는 심정으로 책상에 앉는 것,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으나 3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안 됐는데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잖아요. 이거는 곧 독입니다. 집중이 안 될 때 과감하게 연필을 놓고 잠깐 산책, 네, 마음을 정리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집중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애가 책상에 앉았냐 말았냐 이런 것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어입니다. 앞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국어 시험이 주는 수학으로의 여파가 상당합니다. 그거 다 느껴지시죠? 네, 국어를 꽤 잘했어. 국어를 못 봤어. 멘탈이 털려. 쉬는 시간에 마음을 못 잡아. 수학으로 왔는데 1페이지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이런 현상이 없도록 돌아오는 하반기, 저는 수학 선생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수능 승리를 생각해 보면 국어 공부 평소보다 150%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런 당연히 수학은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하게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을 바로잡는 것. 이제쯤에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이 진리를 터득하고 있을 겁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똑같지만 집중했냐 말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 그래서 적당한 휴식, 집중, 이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생활 안에 녹여서 여러분의 루틴으로 만들어 주시길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수능날 여러분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곁에서 함께 달리겠습니다. 여기가 로드스타. 여기서 뛰어라. 감사합니다.